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은 채 리셉션의 대리석 바닥에 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다. 강민주는 그녀를 처음 봤을 때 이 여자가 자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박수아는 강남대로에 쏟아지는 폭우 속에 서서 서류 가방을 방패처럼 가슴에 꼭 안고 있었다. 하늘은 도시 전체를 씻어내려는 듯 물을 퍼부었고 그녀에게는 우산도 택시비도 4개월간의 실직 끝에 얻어낸 이 기회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몬테네그로 그룹 면접 시간은 오후 2시였고 이미 10분이 지나 있었다. 그녀는 먹구름을 비추는 현대적인 외관의 30층짜리 위풍당당한 유리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그녀 같은 사람이 보통 청소하러 들어가는 곳이었다. 지금 포기할 순 없어. 그녀는 중얼거렸다. 젖은 스펀지 소리를 내는 구두에도 불구하고 걸음을 재촉했다. 면접을 위해 특별히 고른 초록색 블라우스는 완전히 젖어 몸에 달라붙어 그녀를 당황하게 했다. 검은 머리에서는 물이 흘러내려 참으려 했던 좌절의 눈물과 섞였다. 회전문을 밀고 들어서자 에어컨 바람이 차가운 싸대기처럼 그녀를 때렸다. 수아는 잠시 멈춰 섰고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에 물을 뚝뚝 흘리며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다. 네이비색 블레이저를 완벽하게 차려입은 금발의 리셉셔니스트. 김유진은 경악과 경멸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노려봤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돕고 싶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냈다. 강민준 대표님과 면접 약속이 있습니다. 박수아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이런 이야기가 좋다면 시청하시는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의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녀는 자신감 있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리셉셔니스트는 일부러 느릿느릿 컴퓨터에 무언가를 입력하며 노골적인 불만을 담아 수아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15분 늦으셨고 젖으셨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보기 좋지 않다는 건 알지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는 진지한 기업 환경입니다. 적절하게 자신을 소개할 수 있을 때 다시 일정을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아는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3개월간의 구직, 수십 통의 이력서. 이곳은 제대로 된 회사에서 얻은 첫 번째 실제 기회였다. 그리고 능력을 보여줄 기회조차 얻기 전에 거절당하고 있었다. 제발요.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저는 폭우 속에서 일산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자리는 제게 전부입니다. 제 외모는 이상적이지 않지만 제 자격은 확실하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30층에서 내려오는 통유리 엘리베이터 안에서 강민주는 이탈리아산 넥타이를 고쳐 매며 아래 리셉션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35세의 그는 아버지의 사업 제국을 물려받아 몬테네그로 그룹을 국내에서 가장 존경받는 컨설팅 회사 중 하나로 탈바꿈시켰다. 그는 주변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데 익숙했지만 리셉셔니스트와 논쟁하는 흠뻑 젖은 여자를 보자 무언가 달라졌다. 그 여자에게는 흥미를 끄는 결단력이 있었다. 그녀는 분명히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굴복하지도 도망치지도 않았다. 민주는 방향을 틀어 주차장 대신 곧장 1층으로 내려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그는 대화의 마지막 조각을 들었다. 죄송하지만 그런 상태로는 올라가실 수 없습니다. 리셉셔니스트가 말했다. 무슨 일이죠? 민준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공간을 갈랐고 리셉셔니스트와 수아는 동시에 돌아섰다. 수아는 고개를 들었고 살면서 본 적 없는 가장 강렬한 시선과 마주쳤다. 강민주는 비즈니스 신문의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더 위압적이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으며 완벽하게 재단된 정장에 깔끔하게 빗어 넘긴 검은 머리. 하지만 그녀를 놀라게 한 것은 그의 눈이었다. 예상했던 것처럼 차갑지 않고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준 대표님. 리셉셔니스트는 즉시 자세를 바로잡았다. 이 여성이 면접에 늦었고 젖은 상태로 왔습니다. 다시 일정을 잡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박수아 씨. 민준은 그녀를 똑바로 보며 말을 잘랐다. 네, 대표님. 수아는 바닥에 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자세를 바로잡으려 했다. 민주는 영원처럼 느껴지는 순간 동안 상황을 관찰했다. 그녀가 얼마나 세게 서류 가방을 쥐고 있는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한 것을 보았다.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녀의 눈에 담긴 결단력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아는 무언가를 보았다. 기회에 대한 갈망. 효진 씨. 그는 수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리셉셔니스트에게 말했다. 수건을 준비하고
인사과에 여분의 블레이저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하지만 대표님, 지금 당장 그 어조는 논쟁을 허용하지 않았다. 민주는 수에게 손을 내밀었다. 저와 함께 가시죠. 수아는 잠시 망설였다.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었다. 너무 관대했다. 강민준 같은 남자는 그녀 같은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보통이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내밀어진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 접촉은 전기가 통하는 듯했다. 민준 역시 그것을 느꼈다. 그저 전문적인 악수였지만 둘 다 예상하지 못한 무언가가 그곳에 있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준이 침묵을 깼다. 어디서 오셨죠? 일산이요. 버스 3번 갈아타고 40분 동안 비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15분 늦었고요. 마지막 버스가 고장났습니다. 남은 2km를 걸어왔습니다. 민주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그녀의 모습을 살폈다. 젖은 초록색 블라우스가 몸매를 드러내는 것을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그녀의 자세는 무시할 수 없었다. 흠뻑 젖었음에도 분명히 제정신이 아닌 상황에서도 그녀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있었다. 회의 자리가 필요합니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솔직함이 그를 놀라게 했다. 4개월 동안 실직 상태였습니다. 7살짜리 딸이 있고 갚아야 할 청구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 공부했습니다.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프로젝트 관리 전문 지식과 유창한 영어를 구사합니다. 제가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경험은요? 한성그룹에서 3년 동안 일했습니다. 서울지사가 폐쇄되기 전까지요. 그 과정에서 70명의 직원 전환을 관리했고 모든 프로젝트를 기한 내에 유지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한성그룹을 알고 있었고 그 상황이 어려웠다는 것을 알았다. 왜 바로 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했습니까? 수아는 망설였다. 모두가 묻는 질문이었고 대답은 결코 좋게 들리지 않았다. 시장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일부 회사들은 한성그룹의 파산이 직원들의 잘못인 것처럼 꺼려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20층에 멈췄다. 민주는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유리 복도를 통해 그녀를 안내했다. 적고 당황스러웠지만 수아는 장엄한 경치에 대한 감탄을 숨길 수 없었다. 서울을 이렇게 높은 곳에서 본 적은 처음이에요. 그녀가 인정했다. 관점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민준이 대답했다. 그는 단지 경치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상을 받았다. 그의 사무실 대기실에서 유진이 푹신한 수건과 네이비색 블레이저를 들고 나타났다.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대표님. 완벽합니다. 수아 씨, 저기 임원용 화장실을 사용해서 몸을 말리세요. 준비가 되면 회의실에서 만납시다. 수아가 화장실로 사라지자 유진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민준에게 다가갔다. 대표님, 너무 유연하게 대처하시는 것 아닌가요? 회사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회사의 기준은 내가 정하는 겁니다. 민준이 말을 잘랐다. 그리고 나는 비를 맞지 않을 운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라 역량을 가진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10분 후 수아는 변신한 모습으로 회의실에 들어섰다. 블레이저는 약간 컸지만 이제 마른 초록색 블라우스와 완벽하게 어울렸다. 그녀는 머리를 임시 방편으로 쪽지어 올렸고 평정심을 되찾았다. 민주는 그녀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며 놀랐다. 아름답다 그 이상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빛이 있었다. 훨씬 낫죠? 그녀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훨씬 낫습니다. 이제 한성그룹의 엑소더스 프로젝트에 대해 말해보세요. 그 질문은 그녀를 놀라게 했다. 엑소더스 프로젝트는 기밀이었고 세부 사항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복잡한 구조조정 이니셔티브였다. 민준이 그것에 대해 묻는다면 그가 그녀에 대해 숙제를 했다는 의미였다. 대표님은 엑소더스에 대해 어떻게 아셨습니까? 나에게는 인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붕괴되었을 때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조정한 사람이 당신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아는 의자에 등을 기댔다. 마침내 익숙한 영역에 들어섰다. 3주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운영을 계속 유지하면서 단 하나의 정보도 잃지 않고 15년치 과거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까? 성공했습니다. 데이터 손실 제로, 고객 가동 중단 시간 제로. 제 경력에서 가장 도전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민주는 진심으로 흥미를 느끼며 몸을 앞으로 숙였다. 20분 동안 그들은 기술적 세부사항, 창의적인 해결책, 위기 관리에 대해 논의했다. 수아는 일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고 복잡한 과정을 설명하며 손짓을 했다.
민주는 완전히 몰입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아첨이나 다른 의도 없이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을 만난 것이다. 수아는 공허한 기업 용어로 그에게 깊은 인상을 주려 하지 않았고 단지 정직함과 역량으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다. 수아 SC. 그녀가 특히 복잡한 과정을 설명하는 것을 마쳤을 때 그가 말했다. 왜 내가 당신을 고용해야 합니까? 그 질문은 그녀를 당황하게 했다. 모든 기술적인 대화 후에 그것은 놀라울 정도로 직접적인 질문이었다. 대표님은 단지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다. 모든 프로젝트가 변화를 만들 기회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입니다. 비를 맞고 젖은 채로 도착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 이 회사를 자신의 회사처럼 대할 사람을 고용하는 것입니다. 민주는 긴 시간 동안 침묵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수에게는 전문적인 관심뿐만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있었다.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연결감이었다. 제아리는 특별 프로젝트 관리자입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초봉 1,200만 원, 이익 공유 종합건강보험 관심 있으십니까? 수아는 자신이 제대로 들었는지 확신할 수 없는 듯 눈을 깜빡였다. 총 200만 원은 한성그룹에서 벌었던 것의 2배였다. 네, 아주 많이 관심 있습니다. 좋습니다.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 민주는 일어나 다시 손을 내밀었다. 이번에는 악수가 필요 이상으로 오래 지속되었다. 감사합니다. 수아는 감격에 목이 메어 말했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민준이 대답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일에 대한 이야기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수아가 건물을 나섰을 때 비는 그쳤고 구름 사이로 해가 비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몬테네그로 그룹의 유리 건물을 뒤돌아보며 미소를 지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30층에서 민주는 창가에 서서 그녀가 광장을 가로지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박수에게는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무언가를 깨우는 힘이 있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처음으로 그는 월요일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다. 월요일 아침 9시 30분 수아는 몬테네그로 그룹 로비에 45분 일찍 도착했다. 그녀는 가장 좋은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토요일의 마지막 돈으로 산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이번에는 비가 오지 않았다. 이번에는 그녀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다. 지난주와 같은 금발의 리셉셔니스트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인사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박수아 씨. 민준 대표님께서 20층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수아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숨기지 못한 불만을 감지했다. 그녀의 채용 소식이 퍼졌고 모두가 사장의 결정에 만족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했다. 20층에서 민주는 깔끔하게 쪽진 회색 머리와 디자이너 안경을 쓴 우아한 중년 여성과 함께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수아 씨, 이분은 우리 인사이사인 이미경 이사입니다. 그녀가 첫 며칠 동안 당신을 안내할 것입니다. 미경은 전문적인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몬테네그로 그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흥미로운 경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문장의 어조는 수아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업 예의가 아니었다. 당신의 책상은 특별 프로젝트실에 있습니다. 미경은 복도를 안내하며 계속 말했다. 당신은 회사에서 가장 복잡한 계약을 조정하는 팀과 직접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방에 들어서자 5사람이 동시에 컴퓨터에서 눈을 들었다. 정장을 입은 2 남자, 완벽하게 옷을 입은 2 여자, 그리고 인턴처럼 보이는 젊은 남자 1명. 침묵은 어색했다. 여러분, 이분은 우리의 새로운 특별 프로젝트 관리자인 박수아 씨입니다. 미경이 발표했다. 그녀는 한성그룹 출신이며 가장 도전적인 사례 중 일부를 맡게 될 것입니다. 안경을 쓴 키, 큰 갈색 머리의 남자 중 1명이 일어섰다. 최태호입니다. 팀 총괄 코디네이터입니다. 악수는 단호했지만 미소는 눈에 닿지 않았다. 흥미로운 채용이네요. 저희는 채용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민준 대표님께서 직접 진행하셨습니다. 미경이 재빨리 대답했다. 수아 씨, 당신의 책상은 저 구석에 있습니다. 지정된 책상은 방에서 가장 나쁜 곳이었다. 창문을 등지고 전망도 없으며 파일 캐비닛과 프린터 사이에 끼어 있었다. 하지만 수아는 불평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나쁜 곳에서도 일해봤다. 질문 있습니까? 미경이 물었다. 현재 프로젝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제가 맥락을 빨리 이해할수록 더 빨리 기여할 수 있습니다. 태호는 여자 동료 중 1명과 눈빛을 교환했다. 물론이죠.
천천히 시작합시다. 이 보고서들을 검토해보는 건 어때요? really do. 그는 그녀의 책상 위에 서류 더미를 떨어뜨렸다. 지난 6개월간의 시장 분석입니다. 그다지 복잡하지 않아요. 수아는 보고서를 재빨리 훑어보았다. 인턴이 할 법한 기본적인 분석이었다. 그들이 그녀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고 싶지 않다는 것이 분명했다. 완벽합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모두 분석하고 전략적 권장사항이 포함된 통합보고서를 준비하겠습니다. 태호는 놀라서 눈을 깜빡였다. 그가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다. 오전 내내 수아는 조용히 일했고 동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속삭임을 무시했다. 그녀는 자신이 시험받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그녀가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한성그룹의 붕괴에서 살아남았고 딸을 혼자 키웠다. 적대적인 직장 동료들은 견딜 수 있었다. 점심시간에 그녀는 집에서 가져온 샌드위치를 먹으며 책상에 앉아 보고서를 끝까지 읽었다. 그때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다. 새 고객의 데이터에 불일치가 있었다. 보고서를 나란히 비교했을 때만 나타나는 미묘한 차이였다. 점심시간에도 일하고 있습니까? 민준의 목소리에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민준 대표님, 오시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민준이라고 부르세요. 이제 우리는 동료입니다. 그는 의자를 끌어당겨 그녀 옆에 앉았다. 첫날은 어떻습니까? 수아는 망설였다. 불평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거짓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흥미롭습니다. 팀의 역동성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태호를 잘 알고 있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보고서는 어땠습니까? 사실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아는 3개의 보고서를 꺼내 책상에 펼쳤다. 아인더슨 실바 및 어소시에이츠, 그리고 모래그룹 고객의 성장 수치를 보세요. 민준은 더 잘 보기 위해 몸을 숙였고 수아는 은은하지만 강렬한 그의 남성적인 향수를 감지했다. 세 보고서 모두 지난 6개월 동안 일관된 성장을 보여줍니다. 그녀가 계속했다. 하지만 매출 데이터와 교차하면 거의 20%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장 데이터가 부풀려졌거나 우리가 어딘가에서 수익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민준은 몇 분 동안 숫자를 연구했다. 수아가 옳았다. 그것은 신중한 분석이 필요한 미묘한 불일치였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훌륭한 관찰입니다. 그가 말했다. 태호 씨와 팀이 이 데이터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루었습니까? 도장으로 미루어 보아 약 6개월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4시간 만에 이것을 발견했군요. 수아는 어깨를 으쓱했다. 감사 경험입니다. 한성그룹에서는 문제가 커지기 전에 불일치를 식별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민주는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그녀를 고용한 이유였다. 불일치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목요일 회의에서 발표하고 싶습니다. 물론이죠. 원래 매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민주는 떠나기 위해 일어섰다가 멈췄다. 수아에시 기존 팀에 새로 합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곳에 있을 역량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무도 당신이 그것을 잊게 만들도록 두지 마세요. 오후는 더 조용하게 흘러갔다. 수아는 데이터 분석에 몰두했고 정보를 교차하고 스프레드시트를 만들고 자신이 발견한 불일치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래프를 만들었다. 그것은 그녀가 좋아하는 종류의 일이었다. 세부적이고 분석적이며 논리적 사고를 요구하는 일. 5시 30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태호가 그녀의 책상으로 다가왔다. 아직도 일하고 있습니까? 근무 시간은 5시에 끝납니다. 분석을 끝내는 중입니다. 15분만 더요. 태호는 그녀의 컴퓨터 화면을 쳐다보며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건 내가 검토하라고 준 보고서가 아닌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조사가 필요한 몇 가지 불일치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불일치요? 그의 목소리가 방어적으로 변했다. 수아는 의자를 돌려 그를 마주 보았다. 성장 데이터와 실제 매출 사이의 차이입니다.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단순한 오타나 다른 방법론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들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통합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확실히 그렇겠죠. 저는 단지 더 세밀한 작업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태호는 팔짱을 꼈다. 수아씨, 당신은 여기에 온 지 하루밖에 안 됐습니다. 몇 달이 걸려 완성된 작업을, 의문을 제기하기 전에 우리의 프로세스를 아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하이문을 제기하는 것처럼 보였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단지 우리 고객들을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태호는 만족한 듯 물러섰다. 하지만 수아는 계속 이랬다. 그녀는 민준에게 보고서를 약속했고 그것을 전달할 작정이었다. 목요일 아침 민준은 임시 이사회 회의를 소집했다. 수아는 자신의 발견을 발표하도록 호출되었다. 그녀가 메인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모든 대화가 멈추는 것을 느꼈다. 테이블에는 8명이 앉아 있었다. 상석에는 민준, 인사과의 미경, 태호와 그의 팀, 그녀가 모르는 두 이사, 그리고 수아를 특별한 관심으로 관찰하는 우아한 금발 여성이 있었다. 여러분, 수아 씨가 성장 보고서에서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민준이 발표했다. 수아 씨 발견한 것을 보여주시겠습니까? 15분 동안 수아는 자신의 분석을 발표하고 그래프 비교표, 재정적 영향 예측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회의실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느끼면서도 전문적인 어조를 유지하며 결론에 도달한 방법을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요약하자면 그녀는 결론지었다. 지난 6개월 동안 예상 수익과 실제 수익 사이에 약 3억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 고객에 대한 완전한 감사를 권장합니다. 뒤따르는 침묵은 긴장감이 넘쳤다. 태호는 눈에 띄게 짜증이 났다. 그의 팀원 중 한 명은 당황한 듯 보였고 미경은 무표정한 표정으로 메모를 하고 있었다. 매우 심각한 비난입니다. 태호가 마침내 말했다. 우리 팀이 무능하다고 암시하는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수아가 대답했다. 저는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식별하고 수정할 기회가 있다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금발 여성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민준 대표님, 박수아 씨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도 될까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수아 씨, 이분은 우리의 외부 감사인 정혜진 박사입니다. 박수아 씨, 당신의 분석은 인상적이지만 보고서 간의 방법론 차이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고객의 실제 결제 데이터와 교차했기 때문입니다. 수아가 대답했다. 방법론이 아니라 사실적인 불일치입니다. 혜진은 미소를 지었다. 아주 잘했어요, 민준 씨. 그녀가 옳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불일치를 식별했지만 아직 우리의 발견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은 절대적인 침묵에 빠졌다. 태호는 핏기가 가시는 듯했다. 즉 민준이 천천히 말했다. 수아 씨는 4일 만에 우리 감사가 몇 달이 걸려 발견한 문제를 식별했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혜진이 확인했다. 그리고 그녀의 권장사항은 정확합니다. 이 세 고객을 즉시 조사해야 합니다. 회의가 끝났을 때 수아는 보이지 않는 선을 넘었다는 느낌을 받으며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자신의 역량을 증명했지만 이제 매일 함께 일해야 할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태호는 인사 없이 그녀의 책상을 지나쳤다. 그의 팀원 중 한 명은 지나가면서 튀어 보이려 한다는 말을 중얼거렸지만 민준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훌륭한 업무였습니다. 혜진 씨가 감명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불필요한 문제를 만들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불필요한 문제는 우리가 위기가 될 때까지 무시하는 것들입니다. 민준이 말했다. 에이, 가보투시자. 당신은 방금 회사에 3억 원을 절약해 주었습니다. 구석 자리 이상의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수아는 자신의 책상이 재배치된 것을 발견했다. 이제 그녀는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창문을 마주하고 있었고 새 컴퓨터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이 새겨진 금색 명패가 앞에 놓여 있었다. 새로운 배치군요. 태호가 도착했을 때 건조하게 말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수아는 중립적인 어조를 유지하며 대답했지만 컴퓨터를 켰을 때 민준의 이메일을 발견했다. 훌륭한 업무에 축하드립니다. 당신과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와 점심 식사 가능합니까? 수아는 방을 둘러보았다. 태호는 화면에 집중하는 척했지만 그녀는 그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역동성이 바뀌고 있었고 모두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답장을 입력했다. 기꺼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기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수아는 진심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찾기 시작하고 있었다. 테라스 레스토랑은 강남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상업 건물의 최상층에 있었다. 수아는 이렇게 우아한 곳에 와본 적이 없었다. 흰 장갑을 낀 웨이터, 은식기, 도시의 파노라마 전망. 강민준 같은 사람들이 매일 점심을 먹는 곳이었고 그녀 같은 사람들은 서빙하러 들어가는 곳이었다. 긴장했습니까? 창께 예약된 테이블에 앉았을 때 민준이 물었다. 조금요.
수아는 무릎에 냅킨을 정리하며 인정했다.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요. 업무 오찬 말입니까? 업무워크아니요. 가장 저렴한 요리가 한성그룹에서 제 하루 일당보다 비싼 레스토랑에서의 업무 오찬이요. 민주는 웃었다. 그것은 수아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진심 어린 소리였다. 당신은 상쾌할 정도로 정직하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이런 곳에 오는 척할 텐데요. 제가 아닌 척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아래 도시를 바라보며 말했다. 제 딸은 항상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말해요. 딸이 있군요. 질문이 아니었고 민주는 진심으로 흥미를 보였다. 이슬이 7살입니다. 채찍처럼 똑똑하고 노새처럼 고집이 세죠. 수아는 딸에 대해 이야기하며 미소를 지었다. 지금은 이웃 아주머니가 돌봐주고 계세요. 제가 일할 때 돌봐주십니다. 아버지는요? 그 질문은 수아를 당황하게 했다. 민주는 민감한 부분을 건드렸다는 것을 즉시 깨달았다. 죄송합니다. 묻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괜찮아요. 수아는 심호흡을 했다. 그는 임신 소식을 알았을 때 떠났습니다. 책임지기에는 너무 어리다고 했어요. 그때 저는 23살이었습니다. 힘들었겠군요. 그랬죠. 하지만 이슬이는 모든 어려움을 감수할 가치가 있습니다. 수아는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대표님은요? 가족은요? 민준은 망설였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의도 없이 이 점을 계산하지 않고 누군가가 이 질문을 한 것이다. 아니요, 결혼한 적은 없습니다. 2년 동안 약혼했지만 작년에 끝났습니다.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그녀는 몬테네그로 그룹의 CEO인 강민준과 결혼하고 싶어 했지 인간 강민준과는 아니었습니다. 수아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진심으로 좋아하는지 아니면 당신이 대표하는 것만 좋아하는지 알기 어려울 거예요. 정확합니다. 민주는 커져가는 관심으로 그녀를 살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뭐였을요? 베이치 나를 몇 년 동안 알고 지낸 것처럼 말하는 것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축되거나 나에게 무언가를 원하거나 내게 깊은 인상을 주려고 합니다. 아마도 저는 잃을 것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수아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는 이미 직장, 집, 존엄성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웨이터가 주문을 받으러 다가왔다. 민주는 메뉴를 보지도 않고 구운 연어를 주문했다. 수아는 가격에 충격을 받지 않으려고 했으며 옵션을 재빨리 살폈다. 새우 리조또로 주세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웨이터가 물러나자 민주는 몸을 앞으로 숙였다. 밑에 수아 씨 특별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는 매우 중요한 잠재 고객인 산탄데르 인터내셔널 그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라틴 아메리카 운영의 완전한 구조 조정을 위한 컨설팅을 고용하고 싶어 합니다. 수아는 눈을 깜빡였다. 산탄데르 그룹은 대륙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였다. 3년 동안 200억 원 규모의 계약입니다. 민준이 계속했다. 몬테네그로 그룹 역사상 가장 큰 계약입니다. 와, 수아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이 프로젝트를 이끌기를 원합니다. 수아는 물잔을 거의 넘어뜨릴 뻔했다. 저요? 민준 씨, 저는 회사에 온 지 2주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2주 만에 우리의 베테랑 팀이 6개월 동안 보지 못한 문제를 식별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분석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태호 씨는 훨씬 더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태호 씨는 유능하지만 예측 가능합니다. 산탄데르는 이미 수십 개의 예측 가능한 컨설팅 회사와 일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것을 원합니다. 수아는 잠시 동안 그 제안을 처리하며 침묵했다. 그것은 놀라운 기회였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왜 저여야 합니까? 그녀가 마침내 물었다. 당신은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에 나쁜 습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똑똑합니다. 민주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점심 식사가 도착했지만 둘 다 음식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대화는 일과 개인적인 문제 사이를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민주는 아버지가 세운 회사를 운영하는 압박감,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돈을 좋아하는지 알 수 없는 고독에 대해 이야기했다. 수아는 미혼모로서의 어려움, 생존을 위해 미뤄야 했던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다른 것을 하고 싶었던 적은 없습니까? 수아가 물으었다. 회사 말고 항상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민준이 인정했다. 소설, 범죄, 스릴러. 정말요? 수아가 미소를 지었다. 뭔가 써본 적은 있습니까? 몇 가지 초안이 있지만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합니까? 민주는 놀라서 그녀를 쳐다보았다. 아무도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다. 시도해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꿈을 서랍에 넣어두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당신은요, 간직한 꿈이 있습니까? 수아는 망설였다. 항상 다시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석사, 박사까지도요. 하지만 이슬이와 청구서 때문에 지금은 왜 안 됩니까? 회사에는 장학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민준 씨, 저는 방금 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가 말을 잘랐다. 당신 같은 재능은 개발되어야 마땅합니다. 점심 식사는 2시간 동안 이어졌다. 마침내 레스토랑을 나섰을 때 수아는 진정한 친구를 사귄 것처럼 느꼈지만 동시에 그녀를 긴장하게 만드는 무언가 그 이상의 감정도 느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민주는 30층으로 바로 올라가는 대신 20층까지 그녀를 배웅했다. 태호는 엘리베이터 문 앞에서 대화하는 두 사람을 지켜보았고 그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수아 씨, 민주는 작별 인사를 하기 전에 말했다. 금요일까지 산탄데르 프로젝트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가 잠시 멈췄다. 점심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진솔한 대화는 오랜만이었습니다. 민준이 엘리베이터로 사라지자 수아는 숨길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왔지만 태호가 그녀의 의자 옆에 서 있는 것을 보자 미소가 사라졌다. 생산적인 점심이었습니까? 그가 짜증을 숨기지 않는 어조로 물었다. 매우요. 수아는 컴퓨터를 켜며 대답했다. 짐작했습니다. 사장님과 2시간 동안 매우 중요한 문제들을 논의했겠죠. 수아는 몸을 돌려 그를 마주보았다. 태호 씨, 할 말이 있으면 직접 말하세요. 민준 대표님의 관심을 그렇게 빨리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저는 여기서 8년 동안 일했지만 테라스에서 점심 식사 초대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회사에 3억 원을 절약해 준 적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아니면 당신이 전문적인 역량을 넘어선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일 수도 있죠. 그 암시는 얼굴을 때리는 것 같았다. 수아는 분노를 억누르며 천천히 일어섰다. 당신이 암시하는 것을 조심하세요, 태호 씨. 저는 여기에 새로 왔지만 바보가 아니며 당신이 암시하는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단지 아름다운 여성들이 기업 세계에서 특정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불안정한 남자들은 특정한 불이익을 가지고 있죠. 수아가 방역했다. 특히 자신의 일을 하기보다 동료들을 비판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낼 때 말입니다. 태호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미경이 방에 나타났다. 수아 씨, 저와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미경의 사무실에서 수아는 인사이사가 무표정한 표정으로 자신을 관찰하는 동안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민준 대표님과의 점심 식사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네, 신입 직원이 이런 종류의 관심을 받는 것이 흔한 일입니까? 수아는 눈살을 찌푸렸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신입 직원입니다. 이해합니다. 미경은 몇 가지 메모를 했다. 수아 씨, 솔직하게 말해야겠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민준 대표님과의 친밀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이야기입니까? 당신의 경력과 회사의 명성을 해칠 수 있는 종류의 이야기입니다. 수아는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느꼈다. 미경 이사님, 민준 씨와의 관계는 엄격하게 업무적입니다. 그는 제 업무를 인정하고 제 잠재력을 개발하고 싶어 합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확신하지만 인식은 현실만큼이나 해로울 수 있습니다. 무엇을 제안하시는 겁니까? 모두를 위해 적절한 전문적 거리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수아는 가슴에 무거운 짐을 안고 미경의 사무실을 나섰다. 태호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은 그녀를 화나게 했지만 동시에 걱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전문적인 존경심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목요일에 민준이 봉투를 들고 그녀의 책상에 나타났다. 회사 자선 만찬 초대장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모든 관리직 직원이 초대됩니다. 수아는 봉투를 열었다. 아동 교육 기금을 모으기 위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의 행사였다. 의무입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참석하면 좋을 겁니다. 다른 부서 중요한 고객들을 만날 기회죠. 민준 씨,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10분 후에 제 사무실로 오세요.
30층에서 수아는 미경과의 대화 소문, 팀 내에 고조되는 긴장에 대해 이야기했다. 알겠습니다. 그녀가 말을 마쳤을 때 민준이 말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시도 가나도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거리를 유지해야죠. 민준은 긴 시간 동안 침묵했다. 내가 거리를 유지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질문은 수아를 당황하게 했다. 민준 씨, 그녀가 시작했지만 그가 말을 잘랐다. 수아 씨, 복잡하다는 것을 압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알지만 당신이 단지 또 다른 직원인 척할 수 없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척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인정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직업이 필요해요. 압니다. 그리고 나는 절대 당신의 직업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고 공기 중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단든세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아가 마침내 물었다. 당분간은 겉으로는 전문적인 관계를 유지합시다. 사무실에서는요. 하지만 수아 씨, 민준이 가까이 다가왔다. 당신은 토요일 만찬에 갈 겁니다. 갈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상사와 직원이 아닌 단지 민준과 수아일 수 있는 밤을 가질 겁니다. 그날 밤 수아가 집에 도착했을 때 이슬이는 평소처럼 달려와 그녀를 안았다. 엄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는데? 더 많이 웃고 눈이 반짝거려요. 수아는 딸을 세게 안았다. 아이의 직감은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했다. 그녀는 달라졌다. 일이 잘못되면 자신의 경력을 망칠 수도 있는 남자와 사랑에 빠지고 있었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있었다. 수아가 자선 만찬을 위해 고른 단순한 검은색 드레스는 첫 월급의 절반 가격이었다. 하지만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화장실 거울을 보았을 때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우아했고 가식적이지 않으면서도 세련되었다. 동료, 중요한 고객, 그리고 자신의 혼란스러운 감정 사이를 헤쳐나가야 하는 밤에 필요한 바로 그것이었다. 엄마, 정말 예뻐요. 그녀가 집을 나설 때 이슬이가 말했다. 공주님 같아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호텔의 황금빛 홀에 서 있는 수아는 자정전에 들키지 않으려는 신데렐라처럼 느껴졌다. 행사는 절정에 달했다. 강남 비즈니스 엘리트 200명이 흰 난초로 장식된 테이블 사이를 순회하며 프랑스 샴페인을 마시고 수백억 원 규모의 사업을 논의했다. 수아는 경제 잡지에서 본 몇몇 얼굴, 유명 정치인, 뉴스에 나오는 사업가들을 알아보았다. 수아 씨, 민준의 목소리에 그녀는 돌아섰다. 그는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인상적이었고 그녀가 인정하는 것보다 더 잘생겼다. 와줘서 기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전문적인 어조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민준이 미소를 지었을 때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이리 오세요. 몇몇 중요한 사람들에게 당신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1시간 동안 민준은 그녀를 홀로 안내하며 그녀를 우리 회사의 새로운 특별 프로젝트 관리자, 첫 2주 만에 회사에 3억 원을 절약해준 사람으로 소개했다. 수아는 다른 회사 이사들과 대화하고 명함을 교환하고 프로젝트를 논의했다. 그것은 그녀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지만 그녀는 기업 대화를 잘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잠시 둘만 남았을 때 민준이 속삭였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당신은 홀에서 가장 흥미로운 여성입니다. 수아가 대답하기도 전에 여성의 목소리가 그들을 가로막았다. 민준 씨, 여기서 당신을 만나다니 놀랍네요. 그들은 돌아섰다. 키가 크고 금발이며 우아한 여성이 눈에 미소가 닿지 않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그녀는 수아의 차보다 비쌀 것 같은 디자이너 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행사에 참석했던 바로 그 유형의 여성이었다. 예나 씨, 민준이 말했다. 목소리가 긴장되었다. 여기서 볼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행사를 후원하셨어요. 아버지가 사회공헌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잖아요. 예나는 숨기지 않은 호기심으로 수아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당신이 그 유명한 신입 직원이어야겠군요. 회사 월간 보고서에서 당신에 대해 읽었어요. 박수아입니다. 그녀는 손을 내밀며 자신을 소개했다. 윤예나입니다. 민준 씨의 전 약혼녀죠. 악수는 너무 단호했고 미소는 너무 날카로웠다. 수아는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느꼈다. 이 여자가 민준과 거의 결혼할 뻔한 여자. 사람이 아닌 CEO를 원했던 여자였다.
수아 씨는 우리의 가장 큰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습니다. 민준이 재빨리 말했다. 산탄데르 계약 말입니다. 흥미롭네요. 예나가 대답했지만 분명히 수아를 살피고 있었다. 민준 씨는 항상 인재를 알아보는데 능숙했죠. 그녀가 인재라고 말하는 방식은 그것이 전문적인 역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너 실례합니다. 수아가 말했다. 물 좀 마시러 가야겠어요. 그녀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끼며 재빨리 자리를 피했다. 질투할 권리가 없었다. 민준은 그녀의 상사이지 남자친구가 아니었다. 그리고 예나는 그와 함께 있어야 할 바로 그 유형의 여성이었다. 부유하고 세련되고 같은 사회 계층 출신. 이런 행사는 처음입니까? 남자의 목소리에 그녀는 돌아섰다. 잘생기고 잘 차려입은 갈색 머리의 남자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그녀를 불편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는 정중하게 대답했다. 최태호 씨가 당신에 대해 말해줬어요. 몬테네그로 그룹의 새로운 유망주라고 하더군요. 수아는 눈살을 찌푸렸다. 태호 씨를 아십니까? 우리는 사촌입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이 민준 씨의 관심을 그렇게 빨리 얻을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 흥미로운 몇 가지를 말해줬습니다. 그 암시는 명확했다. 수아는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꼈다. 할 말이 있으면 직접 말하세요. 저는 단지 당신의 전략에 감탄하고 있을 뿐입니다. 똑똑하고 아름답고 취약한 상황에 있는 여성. 민준 씨는 항상 성공 스토리 극복 이야기에 약했죠. 당신은 저를 모릅니다. 수아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민준 씨와의 제 업무 관계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업무 관계요? 남자는 웃었다. 이봐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당신들이 서로를 보는 방식을 보고 있습니다. 그건 전혀 업무적이지 않아요. 수아는 잔을 카운터에 세게 내려놓았다. 좋은 밤 보내세요. 그녀는 자리를 피했지만 남자가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태호 말이 맞았어. 그녀는 영리해. 그녀가 메인 홀로 돌아왔을 때 민준과 예나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했다. 둘 다 긴장한 듯한 몸짓을 하고 있었고 마치 중요한 것을 논의하는 것 같았다.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민준이 말하고 있었다. 물론 상관 있죠. 저는 당신을 10년 동안 알았습니다, 민준 씨. 당신이 엉뚱한 짓을 할 때를 알아요. 내 사생활은 더 이상 당신과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사생활은 회사에 영향을 미치고 회사는 우리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수아는 다가가야 할지 아니면 사생활을 주어야 할지 망설였다. 예나가 그녀가 오는 것을 보았을 때 결정이 내려졌다. 아, 돌아와서 다행이네요. 예나가 가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준 씨에게 사생활과 직장 생활을 분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고 있었어요. 예나 씨, 민준이 시작했지만 그녀가 말을 잘랐다. 특히 사회적 지위의 차이가 클 때는 더욱 그렇죠. 그녀는 수아를 똑바로 쳐다보며 계속 말했다. 예나 씨, 그만해요. 민준이 경고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단지 현실적일 뿐이에요, 자기야. 이런 관계의 끝이 어떤지 당신도 알잖아요. 항상 누군가는 상처를 받죠. 수아는 자신의 모든 불안감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세희는 수아가 혼자 속으로만 생각했던 모든 것을 소리내어 말하고 있었다. 우리는 사는 세계가 달라. 나는 여기에 어울리지 않아. 민준 씨도 곧 그걸 깨닫게 될 거야. 신뢰하겠습니다. 수아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화장실에 좀 다녀와야겠어요. 호텔의 호화로운 화장실에서 수아는 거울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선택지는 두 가지였다. 세희의 말에 흔들리거나 아니면 품위를 지키며 자신이 위축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거나. 돌아왔을 때 민준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찾으며 혼자 서 있었다. 세희 씨는요? 수아가 물었다. 갔어. 수아 씨, 그녀가 한 말은 그녀는 내가 이미 알고 있던 것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수아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우리는 사는 세계가 달라요, 민준 씨. 그건 사실이에요.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해요. 당신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사업 파트너들에게, 그리고 나에게도요. 민준은 그녀를 조용하고 구석진 곳으로 부드럽게 끌어당겼다. 수아 씨, 그녀가 당신 머릿속에 의심을 심게 두지 마요. 의심이 아니에요. 현실이죠. 수아는 황금빛 연회장을 둘러보았다. 이 장소, 이 사람들을 봐요. 여기가 당신의 세계예요. 나는 당신 회사에서 일하는 일산 출신의 싱글맘일 뿐이에요. 당신은 그 이상이야. 당신에게는 그럴지 모르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사장님과 엮인 직원일 뿐이에요. 민주는 잠시 침묵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엮이고 있다면 그게 뭘 바꿔놓죠? 이 질문은 수아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둘 중 한 명이 자신들 사이에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은 처음이었다. 모든 것을 바꿔놓죠. 그녀는 속삭였다. 내 직장, 내 평판, 내 마음의 평화까지도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수아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진심과 취약함이 보였다. 권력 있는 남자가 그녀를 위해 자신을 드러내고 위험을 감수하고 있었다. 모르겠어요. 그녀는 인정했다. 다만 두려워요. 뭐가요? 당신에게 빠져서 결국 세희 씨 말이 옳았다는 걸 알게 될까 봐요. 민주는 두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공적인 행사에서 하기에는 너무나도 사적인 행동이었다. 수아 씨, 세희는 모든 면에서 틀렸어. 특히 당신에 대해서는.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누군가 마이크에 대고 박수를 쳤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고 모두 테이블로 안내되었다. 수아와 민주는 사회적 의전에 따라 다른 테이블에 앉아 떨어져야 했다. 식사 시간 동안 수아는 테이블 주변의 대화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그녀의 눈은 끊임없이 민준을 찾았다. 그는 주요 테이블에서 중요한 사업가들과 대화하고 있었지만 자주 그녀를 바라보기도 했다. 디저트가 나올 무렵 재훈이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수아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호텔 테라스로 나갔고 강변의 야경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다. 멋진 밤이네요. 재훈이 말했다. 네. 재훈 씨, 민준 씨에 대해 이야기하러 온 거라면 경고하러 왔어요. 그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오늘 밤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내 사촌이 배서 당신들 대화에 대해 말해줬고 세희 씨와 있는 것도 봤어요. 사람들이 수아 씨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어요. 뭐라고요? 당신이 민준 씨를 이용해서 회사에서 출세하려 한다고요. 신한 프로젝트는 당신을 승진시키기 위한 핑계일 뿐이었다고요. 수아는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사실이 아니에요. 나도 알아요. 당신의 업무 성과는 스스로 증명하고 있죠. 하지만 사람들은 흥미로운 가십거리가 생기면 사실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아요. 왜 저에게 이걸 말해주는 거죠? 재훈이 한숨을 쉬었다. 우리가 서로 다르긴 하지만 당신의 능력을 인정해요. 그리고 감정 때문에 당신이 망가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무슨 감정 말이에요? 수아 씨, 당신이 그를 사랑한다는 게 얼굴에 쓰여 있어요. 그 사람 얼굴에도 마찬가지고요. 수아는 할 말을 잃고 침묵했다. 내 조언은요. 재훈이 말을 이었다. 당신들 관계를 빨리 정리하세요. 이 애매한 상황이 그 사람보다 당신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있으니까요. 그들이 연회장으로 돌아왔을 때 파티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민준이 즉시 다가왔다. 괜찮아요? 테라스에서 당신들 봤어요. 괜찮아요. 수아는 거짓말했다. 민준 씨, 이제 가봐야겠어요? 예나가 이웃집에 있어요. 물론이죠. 내가 집에 데려다 줄게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고집하는 거예요. 차 안에서 일산으로 가는 내내 그들은 대부분 침묵했다. 수아는 생각에 잠긴 채 창밖을 바라보았고 민준은 밤거리 운전에 집중했다. 수아 씨, 신호등에 멈췄을 때 그가 말했다. 재훈이 당신에게 뭐라고 했어요? 진실이요. 그녀는 몸을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 내 평판이 의심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결정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당신은 뭘 원해요? 수아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아프더라도 솔직해져야 할 때였다. 당신을 원해요. 그녀는 간단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 대가를 치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민주는 그녀가 사는 소박한 아파트 앞에 차를 세웠다. 그들이 방금 떠나온 화려한 세계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수아 씨, 쉽다고 거짓말은 안 할게요. 하지만 어떤 것들은 싸울 가치가 있어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세희 씨 말이 맞아서 당신이 이 신선함에 질리면 나에게 실증을 낸다면요? 민주는 시동을 끄고 완전히 그녀를 향해 몸을 돌렸다. 세희가 절대 이해하지 못했던 게 뭔지 알아요. 나는 내 세계의 사람을 찾고 있던 게 아니었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게 만드는 사람을 찾고 있었던 거지.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나에게 그래요, 수아 씨. 돈과 권력 너머에 내가 진정 누구인지를 떠올리게 해줘요. 수아는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민준 씨, 재훈 씨가 한 말을 생각해봐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히 해요. 나는 이미 결정했으니까. 그는 몸을 숙여 그녀에게 부드럽게 키스했다.
약속과 두려움이 가득한 키스였다. 그들이 떨어졌을 때 수아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음을 알았다. 그녀는 완전히 사랑에 빠졌고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꿀 터였다. 자선 만찬 다음 월요일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수아는 모든 것이 바뀌었음을 알면서 사무실로 들어섰다. 차 안에서의 키스는 그녀와 민준 사이에 무언가를 확정지었지만 동시에 다시는 닫을 수 없는 문을 열어젖혔다. 이제 모두가 볼 것이고 모두가 수군거릴 것이고 모두가 판단할 터였다. 재훈은 그녀의 책상을 지나가며 무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팀원들은 그녀 쪽을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다. 마치 수아 주변에 보이지 않는 거품이 형성되어 그녀를 모두로부터 분리시킨 것 같았다. 그녀가 다가가면 속삭임은 멈췄다. 대화는 마치 그녀가 낯선 사람이라도 되는 양공중에서 사라졌다. 오전 10시, 지영이 좋지 않은 기색을 띠고 사무실에 나타났다. 그녀의 입술은 얇은 선처럼 굳게 다물려 있었고 서류철을 지나치게 세게 쥐고 있었다. 수아 씨, 할 말이 있어요. 제 사무실로 와주세요. 인사과 사무실까지 가는 길은 그 어느 때보다 길게 느껴졌다. 수아는 자신이 피하려 했지만 감정이 프로페셔널리즘을 앞지르도록 허용한 순간 피할 수 없게 된 결과에 직면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복도에서 발걸음 하나하나가 북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앉으세요. 지영은 문을 단호하게 닫으며 말했다. 회사 내 당신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야겠어요. 제 상황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척하지 맙시다. 몬테네그로 박사님과의 가까운 관계가 다른 직원들에게 불편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어요. 어떤 종류의 불편함이죠? 당신의 승진과 기회가 실력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종류의 불편함이요. 수아는 뜨거운 용암처럼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스스로를 통제했다. 제 업무 성과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지영씨. 저는 회사에 3억 원을 절약해줬어요. 아무도 보지 못한 결함을 찾아냈고요. 몬테네그로 그룹 역사상 가장 큰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당신이 몬테네그로 박사님의 개인적인 관심을 받은 후에 일어났죠. 제가 제 일을 잘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지영은 안경을 벗고 콧등을 문지르며 한숨을 쉬었다. 수아씨, 당신의 능력을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당신과 회사를 법적으로 복잡해질 수 있는 상황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거예요. 법적으로요?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관계는 특혜, 직장 내 괴롭힘, 적대적인 업무 환경으로 인한 소송을 야기할 수 있어요. 이건 우리 손에서 터질 수 있는 회색 지대예요. 수아는 그 함의를 처리하며 침묵했다. 그녀는 비슷한 상황이 스캔들, 해고 수백만 달러의 소송으로 끝났던 다른 회사들의 사례를 알고 있었다. 뭘 제안하시는 거죠? 그녀는 마침내 물었다. 다른 부서로의 이동이요. 같은 직무, 같은 급여지만 몬테네그로 박사님에게 직접적인 보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요. 만약 제가 거부한다면요? 지영은 분명히 불편해하며 망설였다. 그럼 모두를 위해 다른 선택지를 고려해야 할 겁니다. 숨겨진 위협이 무거운 구름처럼 공중에 머물렀다. 수아는 완벽하게 이해했다. 정은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직장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거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물론이죠. 하지만 올해는 안 돼요.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게 되고 있어요. 수아가 자리로 돌아왔을 때 민준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긴장하고 있었고 분명히 걱정스러워 보였다. 사무실의 움직임을 살피면서 그의 손은 그녀의 책상에 놓여 있었다. 지영 씨에게 대화 내용을 들었어.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해결할게요. 어떻게? 오늘 오후 이사회와 회의를 할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명확히 하고 당신이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보장할 겁니다. 민준 씨, 안 돼요. 수아는 그의 팔을 잡았고 셔츠 아래로 긴장된 근육이 느껴졌다. 그건 상황을 더 악화시킬 거예요. 당신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인상을 줘서 모든 의혹을 확정짓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럼 뭘 제안하죠? 수아는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호기심 가득한 시선들, 억눌린 속삭임들, 모두가 이 상황이 어떻게 해결될지, 이 기업 드라마가 어떻게 전개될지 기다리고 있었다. 제가 제 가치를 확실하게 증명하는 거예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신한그룹 프로젝트로요. 제가 그 계약을 따낸다면 아무도 제 능력을 의심할 수 없을 거예요. 민주는 얼굴에 진심 어린 걱정을 담고 미간을 찌푸렸다. 수아 씨, 신한그룹은 복잡한 계약이야. 그들은 극도로 까다롭기로 유명해요. 지난 2년 동안 14개의 제안을 거절했어. 그럼 완벽한 기회네요.
제가 실패하면 당신들은 저를 해고할 명분이 생기죠. 제가 성공하면 아무도 제가 다른 이유로 여기까지 왔다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너무 위험해요. 민준 씨, 저는 이미 위험을 감수하고 있어요. 적어도 올바른 이유로 위험을 감수하게 해줘요. 그날 오후 수아는 신한그룹에 관한 서류 더미와 함께 회의실에 틀어박혔다. 그녀는 재무역사, 조직구조, 이전 프로젝트, 다른 컨설팅 회사들의 실패 사례를 연구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퍼즐을 맞추는 것 같았고 각 조각은 그녀가 직면할 도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드러냈다. 그녀는 늦게까지 일했고 정신없이 스프레드시트를 분석하며 피자를 시켜 먹었다. 눈이 따가울 때까지 데이터를 계속 연구했다. 마침내 사무실을 나섰을 때는 자정이 넘었고 건물은 묘지처럼 고요했다. 화요일, 그녀는 연구에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신한그룹은 단순히 까다로운 것이 아니라 전략적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기술적인 질문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진정한 전략적 사고를 드러내는 복잡한 가상, 상황으로 컨설팅 회사들을 시험했다. 수요일, 그녀는 민준에게 예비 제안서를 제출했고 그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것은 단순한 관습적인 구조 조정이 아니었다. 다른 컨설팅 회사들이 보지 못했던 성장 기회를 식별하고 비용을 투자로 문제를 해결책으로 바꾸는 혁신적인 계획이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민준은 회의 테이블 전체를 덮고 있는 그래프와 예측 자료를 살펴보며 물었다. 이전 회사에서의 경험 덕분이죠.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당신은 명확하지 않은 해결책을 보는 법을 배워요. 때로는 문제가 모두가 바라보는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죠. 정말 대단해요. 고마워요. 이제 그들과의 회의를 잡아주셔야 해요. 수아 씨, 보통은 몇 주간의 협상과 예비 회의가 필요해요. 민준 씨, 나를 믿어요. 민준은 오랫동안 그녀의 얼굴을 살폈다. 그는 결단력, 지성, 그리고 자신이 사랑에 빠진 여자가 자신이 믿는 것을 위해 싸우는 모습을 보았다. 지금 바로 전화할게요. 금요일, 수아는 몬테네그로 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실에 앉아 신한그룹의 5명의 임원들과 마주했다. 그들은 진지한 표정의 남자들이었고 값비싼 정장과 스위스 시계를 착용했으며 수백만 달러를 푼돈처럼 다루는 데 익숙했다. 그들은 수십 개의 유사한 제안을 거절했으며 불가능한 질문으로 컨설팅 회사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올리베이라 씨, 회장이 말을 시작했다. 엑스레이 같은 눈을 가진 60대의 대머리 남성이었다. 15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세요. 15분 동안 수아는 운영 효율성, 부서 간 시너지, 비용 최적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지만 단순히 차가운 숫자만을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사람들에 대해, 구조적 변화가 직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그리고 전황이 동안 사기를 높게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절박한 삭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해 말했다. 흥미롭군요. 그녀가 끝났을 때 임원 중 한 명이 말했다. 끊임없이 메모를 하던 젊은 남자였다. 대부분의 컨설팅 회사들은 오직 삭감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삭감은 쉽죠. 수아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계산기만 있으면 누구나 어디서 비용을 줄여야 할지 말할 수 있어요. 지속 가능한 성장이 진정한 도전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을 어떻게 보장하죠? 올바른 사람들에게, 올바른 프로세스에, 올바른 문화에 투자함으로써요. 당신들은 비용을 어디서 줄여야 할지 말해주는 컨설팅 회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성장하기 위해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말해주는 회사가 필요하죠. 임원들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약속대로 발표 내내 침묵을 지키던 민주는 커져가는 감탄과 함께 그녀를 지켜보았다. 수아는 빛나고 있었다. 그가 왜 이 여자에게, 그리고 이 뛰어난 전문가에게 사랑에 빠졌는지 정확히 보여주고 있었다. 올리베이라 씨, 회장이 마침내 안경을 벗고 신중하게 렌즈를 닦으며 말했다. 이런 제안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수아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것이 좋은 신호인지 나쁜 신호인지 알 수 없었다. 방 안의 침묵은 안개처럼 짙었다. 신한그룹 15년 역사 동안 우리는 수십 개의 컨설팅 회사를 고용했습니다. 모두 비용을 절감하고 지출을 줄이고 운영을 간소화하겠다고 약속했죠. 당신은 우리를 성장시키겠다고 약속한 첫 번째 사람입니다. 저는 당신들이 성장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구조도 있고 자원도 있고 잠재력도 있어요. 단지 다른 사람들이 문제를 보는 곳에서 기회를 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뿐이죠.
월요일에 당신의 전체 제안서를 보고 싶습니다. 준비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 승인된다면 당신이 이 프로젝트를 개인적으로 이끌어주기를 바랍니다. 수아는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을 느꼈다. 저요? 당신이요? 우리는 회사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을 원합니다. 임원들이 나가자 민준이 얼굴 전체를 환하게 비추는 미소를 지으며 수에게 다가왔다. 해냈어요. 아직 아니에요. 그들은 단지 전체 제안서를 보고 싶어 할 뿐이에요. 수아 씨, 몬테네그로 그룹 15년 역사상 첫 회의에서 신한그룹 사람들에게 이렇게 깊은 인상을 준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5분 만에 컨설팅 회사를 돌려보내는 것으로 유명해요. 수아는 안도감과 탈진이 뒤섞인 채 미소 지었다. 이제 어려운 부분이 남았네요. 주말 내내 수아는 최종 제안서 작업을 위해 끊임없이 일했다. 민주는 토요일에 고급 커피와 연어 샌드위치를 들고 나타났고 결국 남아 그녀를 도왔다. 그들은 나란히 앉아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전략을 다듬으며 그들 둘보다 더 큰 무언가를 함께 만들어 나갔다. 예나는 이웃집에 있어요? 그들이 잠시 쉴 때 민준이 물었다. 네, 박 여사님은 주말에 예나를 돌보는 걸 좋아하세요. 멀리 사는 손녀딸이 생각난다고 하시더라고요. 만나보고 싶어요. 수아는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진심이에요? 물론이죠. 예나는 당신 삶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함께 미래를 원한다면 당신의 모든 중요한 부분을 알아야 해요. 민준 씨, 당신이 내 딸을 만난다면 모든 것이 더 심각해져요. 나에게는 이미 심각해요. 내 인생에서 느껴본 어떤 것보다 더 심각하죠. 월요일 60페이지 분량의 제안서는 흠잡을 데가 없었다. 수아는 4시간 동안 이어진 회의에서 신한그룹 임원들에게 그것을 발표했다. 그들은 어려운 질문을 던졌고 예측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그녀가 자신이 통달했는지조차 몰랐던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을 시험했다. 실행 과정에서 내부 저항을 어떻게 다루시겠습니까? 임원 중 한 명이 물었다. 투명성과 지속적인 소통으로요. 변화는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은 저항을 낳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어떻게보다 왜를 이해할 때 저항은 협력으로 바뀝니다. 만약 첫 분기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요. 지속 가능한 성장은 3개월 만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측정 가능한 진전은 가능합니다.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안 동기를 높게 유지하기 위해 작고 축하할 만한 이정표를 설정할 것입니다. 인상적이군요. 회장이 제안서가 담긴 폴더를 닫으며 마지막에 말했다. 내부적으로 분석한 후 48시간 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8시간은 수아의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일하려고 했지만 집중할 수 없었다. 재훈과 팀원들은 무언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지켜보았다. 심지어 지영도 다른 것을 확인하는 척하며 몇 번 사무실을 지나쳤지만 분명히 결과에 관심이 있었다. 수요일 오후 민준의 전화가 울렸다. 수아는 그와 다른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던 중이었다. 그녀는 그의 표정이 바뀌고 진지하고 집중적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몇 가지 기술적인 질문을 하고 숫자를 적고 여러 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네, 모든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신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전화를 끊었을 때 그는 자신이 들은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전화기를 바라보며 영원처럼 느껴지는 순간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요? 수아는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른 채 물었다. 민주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그녀에게 등을 돌린 채 아래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수아가 불안감에 거의 소리를 지를 뻔할 때까지 침묵은 계속되었다. 그러더니 그는 얼굴 가득 거대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축하해요. 당신은 방금 몬테네그로 그룹 역사상 가장 큰 계약을 성사시켰어요. 정말요? 3년 동안 2천만 달러예요. 그리고 그들은 당신이 이 프로젝트의 단독 리더가 되기를 원해요. 감정이 댐이 터지듯 폭발했다. 수아는 울고 웃고 떨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났다. 민주는 그녀를 껴안고 사무실 한가운데서 빙글빙글 돌았고 그녀는 안도감과 행복감에 흐느꼈다. 그들은 함께 20층으로 내려갔고 민주는 그곳에서 발표를 했다. 사무실은 박수갈채로 터져나갔다. 재훈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박수를 치며 일어섰다. 다른 팀원들은 진정한 존경심을 담아 수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지영은 특별한 비상사태를 위해 보관해 두었던 샴페인을 들고 달려왔다. 3년 동안 2천만 달러입니다.
민주는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모두에게 발표했다. 우리의 새로운 파트너, 올리베이라 수아 씨의 뛰어난 업무 덕분입니다. 파트너요? 수아가 놀라서 속삭였다. 이런 계약을 따냈는데 당신이 계속 직원으로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민주는 수아를 그들이 처음 점심을 먹었던 바로 그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들은 더 이상 위험한 물살을 헤쳐나가는 상사와 직원이 아니었다. 그들은 함께 무언가를 이룬 두 명의 전문가였다. 기업의 혼란 속에서 사랑을 찾은 두 사람이었다. 기분이 어때요? 민준이 돔 페리뇽 샴페인으로 건배하며 물었다. 안도되고 인정받았고 행복해요. 수아는 눈에 감사함의 눈물을 느끼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사랑에 빠졌죠.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요. 특히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요. 민주는 테이블 위에서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들의 삶이 얽힌 것처럼 손가락이 얽혔다. 수아 씨, 한 가지는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당신은 당신의 실력으로 회사에서 자리를 쟁취했어요. 아무도 다시는 그것에 의문을 제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럼 우리 사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요. 수아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진심을 보았고 사랑을 보았고 마침내 가능해 보이는 미래를 보았다. 당신 부모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당신이 예나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느끼는 것을 숨기는 것을 멈췄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나 그들의 판단은 신경 쓰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워서 진정한 사랑을 낭비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는 것을 배웠어요.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입술로 가져가 부드럽게 손가락에 키스했다. 그럼 숨는 것을 멈춥시다. 6개월 후 수아는 이제 민준과 함께 몬테네그로 앤 올리베이라 컨설팅의 파트너로서 공유하는 사무실에 있었다. 신한 계약은 너무나 성공적이어서 유사한 계약 8개를 더 창출했다. 회사는 성장했고 그녀는 파트너로 승진했으며 마침내 아무도 그녀의 능력이나 위치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예나는 민준을 매우 좋아했는데 그는 다정하고 헌신적인 새아빠로 밝혀졌다. 그는 학교에서 예나를 데려오고 숙제를 도와주고 토요일에는 아이스크림을 사주러 갔다. 그들은 예나의 학교와 더 가까운 더 큰 아파트로 이사했고 예나만을 위한 특별한 방과 수아가 집에서 일할 수 있는 서재 공간이 있었다. 엄마, 예나가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에 말했다. 민준 아저씨는 우리랑 영원히 같이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묻니, 아가야? 아저씨가 좋아서요. 그리고 아저씨가 여기 있을 때 엄마가 더 행복해 보여요. 엄마 눈이 더 반짝거려요. 수아는 딸을 안고 거실 창밖을 바라보았다. 민준은 발코니에서 일 때문에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는 미국 회사와의 새로운 계약에 대한 대화에 완전히 몰두한 채 활기차게 손짓하고 있었고 그녀는 자신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고 미소 지었다. 그런 것 같아, 아가야. 아저씨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민준이 거실로 들어와 매일 밤 집에 도착했을 때처럼 그녀에게 키스했을 때 수아는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비에 흠뻑 젖어 도착할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왜냐하면 그 비가 그녀를 이곳으로 사랑으로 가족으로 그리고 그녀가 항상 속해 있어야 할 곳으로 이끌었기 때문이다. 이야기 끝도 친애하는 청취자 여러분, 수아와 민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울렸기를 바랍니다. 이 매혹적인 여정을 계속하기 위해 저희는 똑같이 매력적인 이야기들로 구성된 특별 재생 목록을 준비했습니다. 화면 왼쪽을 클릭하여 찾아보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잊지 마세요. 저희는 매일 삶과 인간관계의 복잡성을 탐구하는 독특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립니다. 감동, 극복, 그리고 진정한 사랑으로 가득 찬 다음 콘텐츠도 놓치지 마세요. 비에 흠뻑 젖어 도착했지만 직장 그 이상인 진정한 운명을 찾은 수아의 아름다운 이야기에 대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